오늘은 오가 단어를 먼저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할게요.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집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집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로 여러분 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왼쪽 사진 보세요. 왼쪽 사진은 청소를 잘 했어요. 그리고 정리도 잘 했어요. 왼쪽 사진 방이 깨끗해요. 하지만 오른쪽 사진 방이 어때요? 아주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하고 더럽다는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더럽다는 보통 청소를 안 해서 깨끗하지 않을 때 사용하고, 지저분하다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지 않아서 방이 이렇게 더러울 때 지저분하다라고 해요. 사진을 보세요. 왼쪽 방이 어때요? 왼쪽 방이 커요. 방이 넓어요. 하지만 오른쪽 방은 어때요? 방이 작아요. 방이 좁아요. 그래서 어떤 방에서 살고 싶어요? 넓은 방에서 살고 싶어요? 좁은 방에서 살고 싶어요? 보통 우리는 넓은 방에서 살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가 방 이야기할 때 좁다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비읍 받침이 있지만 좋은이라고 하지 않아요. 좁은 방이라고 해요. 좁은 방. 좁은 방에서 안 살고 싶어요. 그럼 다음 그림도 볼게요. 왼쪽 방은 여기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방이 아주 밝아요. 이렇게 창문이 크거나 우리가 커튼을 열 때 방이 밝아요. 하지만 창문이 없거나 커튼을 닫았을 때 방이 어때요? 방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운 방에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요? 다음 사진도 볼게요. 왼쪽 사진에는 침대, 의자, 테이블만 있어요. 이 사람 짐이 적어요. 하지만 오른쪽에는 책상도 있고 소파도 있고 책도 있고 물건이 아주 많이 있어요. 짐이 많아요. 2번. 자, 그럼 다음 그림도 어떤 보세요. 집을 이야기해요? 어떤 집을 이야기해요? 잘 듣고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의 여러분이 번호를 쓰세요. 써보세요. 그럼 1. 같이 들을까요? 집이 어때요? 좁고 어두워요. 2. 집이 어때요? 좁지만 짐이 없고 밝아요. 3. 집이 어때요? 넓지만 지저분하고 짐이 많아요. 4. 집이 어때요? 깨끗하고 넓지만 어두워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2번. 어떤 집을 이야기해요?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의 번호를 쓰세요. 1. 집이 어때요? 좁고 어두워요. 2. 집이 어때요?
좁지만 짐이 없고 밝아요. 3. 집이 어때요? 2번. 넓지만 지저분하고 어떤 집을 짐이 이야기해요? 많아요. 잘 듣고 알맞은 그림의 번호를 쓰세요. 집이 어때요? 1, 집이 깨끗하고 어때요? 넓지만 어두워요. 좁고 어두워요. 한 번 더 들으세요. 2번. 2번. 어떤 집을 이야기해요? 잘 잘 듣고 듣고 알맞은 그림의 번호를 쓰세요. 1, 1. 집이 어때요? 좁고 어두워요. 2. 2. 집이 어때요? 좁지만 짐이 없고 밝아요. 3. 3. 집이 어때요? 넓지만 지저분하고 짐이 많아요. 4. 4. 집이 집이 어때요? 어때요? 깨끗하고 넓지만 어두워요. 잘 들었어요? 그럼 1번부터 같이 듣고 여러분이 맞는 것을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자, 1번 그림을 보세요. 집이 어때요? 집이 좁고 어두워요. 자, 다음 그림 보세요. 여러분 몇 번에 체크했어요? 답은 4번이에요. 집이 좁아요, 넓어요? 집이 좁아요. 짐이 많아요, 짐이 적어요? 네, 짐이 적어요. 좁지만 짐이 없고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좁지만 짐이 없고 밝아요. 3번은 몇 번에 체크했어요? 집이 넓어요, 좁아요? 집이 넓어요. 자, 넓지만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자, 그래서 2번. 집이 넓지만 지저분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많아요? 짐이 많아요. 넓지만 지저분하고 짐이 많아요. 그럼 마지막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집이 어때요? 자, 집이 아주 깨끗해요. 집이 깨끗하고 넓지만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집이 깨끗하고 넓지만 어두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집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발음을 잘 들으면서 읽어보세요. 저는 넓고 깨끗한 집이 좋아요. 밝고 짐이 많은 집이지만 정리를 잘 해요. 좁지만 밝은 집이 좋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대답을 써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단어를 모두 공부했으니까 문법을 공부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배울 문법은 뭐예요? 자, 이 문법은 보통 어떻게 사용해요? 여러분이 이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이 어때요?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때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때 사용되는 형용사는 쉽다, 어렵다, 좋다, 싫다, 나쁘다, 편하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여러분의 판단이 필요한 형용사를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보통 여기에 다양한 형용사를 넣고 뒤에 다른 액션, 행동을 평가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해요. 여러분이 밤에 배가 고플 때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밤에 요리해서 라면을 먹어요? 그거 너무 요리도 해야 되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컵라면을 먹으면 어때요? 컵라면을 먹어요. 그럼 아주 편해요. 자, 이 두 단어를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거예요. 그때 이 문법을 사용해요. 컵라면이 먹기가 편해요. 다음 그림도 보세요. 집에 창문이 있어요. 그런데 창문이 아주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밖을 봐요. 그게 아주 좋아요. 이 창문은 밖을 보기가 좋아요. 자, 다음. 이 식당에서 이 남자가 혼자 밥을 먹어요. 자, 그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요? 아니요, 불편하지 않고 아주 좋아요. 이 식당은 혼자 밥 먹기가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신발을 신어요. 그때 아주 편해요? 아니요, 불편해요. 무엇이 불편해요? 여러분이 신발을 신기가 불편해요. 하지만 이 신발은 어때요? 이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해요? 아니요, 편해요. 신발을 신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기가 좋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평가할 때 사용해요. 그때 보통 앞에는 어떤 행동이 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와, 창문이 정말 커요. 그래서 경치, 뷰를 구경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문법 우리가 어디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보통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 우리가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문법도 공부했어요. 이 문법도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 사용하죠. 자, 하지만 이 두 문법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신발을 신기가 편해요 라고 하는 건 보통 그렇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신발을 신는 것이 편해요 라고 하면 그건 보통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보통 받침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우리가 문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지만 이 문법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거나 모두 기가 좋다라고 말하면 돼요. 여기에는 좋다, 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불편하다. 이런 다른 형용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만든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책이 어때요? 이 책은 아이들이 읽기가 어때요? 쉬워요. 이 책은 아이들이 읽기가 쉬워요. 다음 그림도 보세요. 공부하는 거 어때요? 어떻게 공부해요?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때요? 동영상으로 공부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조금 심심해요.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 심심하지요? 자, 그럼 다음 그림도 보세요. 밤에 집에 가는 것이 어때요? 어두워서 걸어서 가요. 걸어가기가 무서워요. 혼자 걷기가 무서워요. 우리 보통 디귿 받침 있을 때 뒤에 이응을 만나면 이렇게 바꿔야 되지요. 하지만 여기는 기 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받침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돼요? 혼자 걷기가 무서워요 라고 말해요. 그럼 다음 대화도 볼까요? 혼자 걷기가 무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빨리 뛰어서 가요. 뛰어서 가는 건 어떻게 가요? 우리가 run 해서 가요. 그때 빨리 뛰어간다고 말해요. 이 옷은 어때요? 자, 이 옷에 단추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옷을 입을 때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요? 단추 많은 옷을 입기가 불편해요. 다음 그림도 보세요. 자, 지하철을 타는 것이 어때요? 자, 한국 지하철 복잡해요. 지하철을 타기가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는 지하철을 타기가 괜찮았어요. 왜요? 네이버 지도를 따라서 가서 타기가 괜찮았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다음 그림은 어때요? 고양이가 컴퓨터 위에서 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일하기가 어려워요. 고양이가 컴퓨터 위에서 자서 일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 카페가 어때요? 이 카페가 좋아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아요? 구경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카페가 조용해서 일하기가 좋아요. 자, 어떻게 대답해요? 경치가 예뻐서 구경하기가 좋아요. 카페가 조용해서 일하기가 좋아요. 자, 인터넷 쇼핑이 어때요? 자, 인터넷 쇼핑이 쉬워요.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쉬워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기가 쉬워요. 자, 다음도 볼까요? 이 사람은 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 자, 한국어 문법 어때요? 어려워요. 한국어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한국어 문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주말에 만날까요? 자, 이 사람은 어려워요. 왜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자, 질문이 뭐예요? BTS 콘서트표 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콘서트표 사는 것이 어때요? 힘들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사기가 힘들어요. 목 괜찮아요? 아니요, 목이 아파요. 그래서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목이 아파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집에 빨리 오세요. 자, 그런데 어려워요. 무엇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집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 이 사람은 비타민 약 먹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추천했어요? 이 젤리를 먹어보세요. 젤리 먹기가 편해요. 자,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새 집이 어때요? 집이 좋아요. 그리고 편해요. 무엇이 좋아요? 출퇴근하기가 좋아요. 지하철 타기가 편해요. 그럼 우리 책에 있는 1번부터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부엌. 부엌 알아요? 부엌은 집에 있는 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요리해요. 요리하는 방을 부엌이라고 해요.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부엌 키라고 보통 읽어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부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부엌이, 부엌이 둘 다 말해도 괜찮아요. 부엌이 넓어서 요리하기가 좋아요. 이 책은 쉽고 재미있어서 아이들에게 선물하기가 좋아요. 3번. 도서관이 조용해서 책을 읽기가 좋았어요. 4번. 이 바지는 시원해서 여름에 입기가 좋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문법도 같이 봐요. 자, 이 문법은 언제 말해요? 저는 청소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청소를 하지 않아요.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지 못해요. 이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문법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짧게 말하고 길게 말할 때 다른 것 뿐이에요. 의미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제안할 때 그리고 의견에 반대할 때 이걸 자주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 옷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 옷이 예쁘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나 여러분이 한국 음식점에 가고 싶어요. 한국 음식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할 때도 사용해요. 자, 하지만 이 두 개의 의미는 같으니까 여러분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거나 모두 지 앞에 단어를 사용하면 돼요. 여기에 다 기본형이 있으면 이 기본형을 지우고 지 않다를 바로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 남자가 지금 어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학교에 가요, 못 가요? 학교에 못 가요. 학교에 가지 못해요. 다음 그림도 보세요. 지금 눈이 왔어요. 자전거를 타요, 못 타요?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지 못해요. 이 사람 달력을 보세요. 스케줄이 아주 많이 있어요. 너무 바빠요. 친구하고 커피를 마셔요? 아니요, 커피를 못 마셔요. 커피를 마시지 못해요. 커피를 마시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어린이예요. 어린이는 영화를 못 봐요. 자, 어린이예요. 영화 보지 못해요. 자, 그럼 친구들이 무엇을 못해요? 우리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와이파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대답을 만들었어요. 인터넷을 쓰지 못해요. 쓰다는 사용하다 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인터넷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사진 업로드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화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지 못해요. 자, 다운로드는 받다 하고 같이 사용해요. 팔이 아파요. 그래서 팔을 사용하지 못해요. 편지 쓰지 못해요. 테니스를 치지 못해요. 샤워하지 못해요. 무거운 책상을 들지 못해요.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사지 못해요. 여행 가지 못해요. 버스 타지 못해요.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해요. 이 사람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지 못해요. 집에 가지 못해요. 퇴근하지 못해요. 쉬지 못해요. 테니스를 칠 수 있어요? 아니요, 테니스를 치지 못해요.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아니요, 자전거를 타지 못해요. 다른 나라 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른 나라 말 하지 못해요. 탁구를 칠 수 있어요? 아니요, 치지 못해요. 맥주 좋아해요? 아니요, 맥주 마시지 못해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아니요, 노래를 부르지 못해요.
한국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한국 노래를 하지 못해요. 자,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친구들이 무엇을 해요, 안 해요? 반대로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더워요? 아니요. 덥지 않아요. 시원해요. 지금 추워요? 아니요. 지금 춥지 않아요. 케이크 먹고 싶어요? 아니요. 먹고 싶지 않아요. 사진을 찍고 싶어요. 인스타그램 해요? 아니요. 하지 않아요. 이 영화가 재미있어요? 아니요. 재미있지 않아요. 슬퍼요. 구두가 편해요? 아니요. 구두가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회사에 가요? 아니요. 회사에 가지 않아요. 집에 가요. 모나 씨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배가 아파요. 안경 찾았어요? 아니요. 찾지 못했어요. 지금 일해요? 아니요. 일하지 않아요. 내일 일할 거예요? 아니요. 내일 일하지 않을 거예요. 공연에서 구경할 거예요. 어제 생일 선물 줬어요? 아니요. 주지 않았어요. 어제 고양이하고 같이 놀았어요? 아니요. 놀지 않았어요. 강아지하고 같이 놀았어요. 다음 주 숙제 많이 할 거예요? 아니요. 숙제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다음 주에라고 말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숙제 많이 할 거예요? 아니요. 다음 주에 숙제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일찍 자요? 아니요. 일찍 자지 않아요. 항상 늦게 자요. 12시하고 3시 사이에 자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요? 아니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일본어 공부해요? 아니요. 일본어 공부하지 않아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책상 깨끗해요? 아니요. 깨끗하지 않아요. 지저분해요. 책상 정리했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정리하지 못했어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맛있어요? 아니요. 맛있지 않아요. 이 자리가 넓어요? 아니요. 넓지 않아요. 좁아요. 그럼 여기 책에 있는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번. 냉장고를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혼자 버리지 못해요. 안나 씨는 매일 청소를 해요. 그래서 방이 별로 지저분하지 않아요. 제 방에는 큰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방이 어둡지 않아요.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아니요. 듣지 않아요.
록 음악을 들어요. 자, 이때 듣다는 바꾸지 마세요. 들지 않아요 아니고 듣지 않아요예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 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명사와 같이 활용하는 문장을 만들 때 안 예쁜 옷, 은하고 같이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 않다를 쓸 때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쁘지 않은 옷이라고 해요. 그런데 동사를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꿨죠? 여기에 는과 함께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안 입다, 안 입는 옷이라고 말해요. 그럼 지 않다 하고 같이 쓸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자, 이때는 앞에가 동사니까 그대로 입지 않는 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아래도 보면 작다, adjective. 자, 그래서 작지 않은 신발. 신다, verb. 그래서 신지 않는 신발이라고 해요. 이 부분 틀리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듣기 연습도 해볼까요? 자, 그럼 잘 듣고 단어를 1번. 체크해 보세요. 준호 씨가 이사를 했어요. 재민 1번. 씨와 준호 씨가 이사를 준호 씨의 했어요. 새집 이야기를 해요. 재민 씨와 준호 무슨 씨가 이야기를 준호 할까요? 씨의 새집 이야기를 준호 해요. 씨, 어제 무슨 이야기를 이사 할까요? 잘했어요? 준호 씨, 네, 어제 짐이 많아서 이사 좀 잘했어요? 힘들었지만 잘 끝냈어요. 짐이 많아서 평일이라 좀 도와주지 힘들었지만 못해서 잘 끝냈어요. 미안했어요. 평일이라 집은 도와주지 어때요? 못해서 넓어요? 미안했어요. 아니요. 새 집은 어때요? 그렇지만 넓어요? 거실 창문이 커서 아니요. 경치를 구경하기가 그렇지만 좋아요. 거실 창문이 커서 와, 경치를 저도 구경하기가 그런 집으로 좋아요. 이사 가고 싶어요. 와, 저도 그런 집으로 그렇게 이사 가고 좋은 싶어요. 집은 아니에요. 재민 씨 집에서 그렇게 멀지 좋은 않으니까 집은 아니에요. 다음에 한번 놀러 재민 씨 오세요. 집에서 멀지 않으니까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1번. 1번. 준호 씨가 준호 이사를 씨가 했어요. 이사를 했어요. 재민 씨와 준호 재민 씨가 준호 씨가 준호 씨의 준호 새집 씨의 이야기를 새집 해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무슨 할까요? 이야기를 할까요? 준호 씨, 준호 씨, 어제 이사 어제 잘했어요? 이사 잘했어요? 네, 네, 짐이 많아서 짐이 좀 많아서 힘들었지만 좀 힘들었지만 잘 끝냈어요. 잘 끝냈어요. 평일이라 도와주지 평일이라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미안했어요. 새 집은 새 어때요? 집은 어때요? 넓어요? 넓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거실 창문이 거실 커서 창문이 커서 경치를 구경하기가 경치를 좋아요. 구경하기가 좋아요. 와, 와, 저도 그런 저도 집으로 그런 이사 가고 집으로 싶어요. 이사 가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그렇게 집은 좋은 아니에요. 집은 아니에요. 재민 씨 집에서 재민 씨 멀지 집에서 않으니까 멀지 않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음에 놀러 한번 오세요. 놀러 오세요. 잘 들었어요? 어려운 단어는 많지 않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평일이라 도와주지 못했어요. 평일은 주말의 반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평일이라고 해요. 자, 평일이에요. 그래서 평일이라서라고 해요. 자, 그런데 보통 이거 말 안 해요. 그래서 평일이라서 평일이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가 명사하고 같이 말하면 어떤 집, 어떤 장소, 어떤 거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그, 저를 사용해서 이런, 그런, 저런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라고 질문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해요?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라고 대답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듣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읽기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 아니요, 일요일에 만나요.